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25년 투자 포트폴리오 제안입니다. 작년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에 힘입어서 지난해만 순자산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10조 달러는 독일, 일본, 호주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친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술 분야 상위 8명의 자산이 지난해에만 6천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500대 부자 전체 순자산 증가분의 43%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 7개죠. 이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회사 대주주 그리고 CEO들의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계 500대 부자들 그 중에서도 상위 8명의 억만장자가 자산 증가분의 43%를 가져갔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S&P 500 2년간 5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미국 증시가 상승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 53% 상승은 인터넷 붐이 일었던 97년에서 98년 그때는 66% 상승했는데요. 이 이후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여러 언론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은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소형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골드만삭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면서 포괄적으로 랠리가 올해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올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블랙록도 미국 주식을 좋게는 평가하지만 대형 기술주는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피델리티도 AI와 기술에 대한 열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을 찾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안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12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약자로 PER이라고 하죠. 이것이 현재 22배를 넘었습니다. 이 22배는 미국 증시 지난 40년 역사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시 호황 이후에는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벤자민 보울러 분석가는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두 번의 호황 뒤에 1929년 주가 폭락과 1987년 블랙 먼데이로 끝났다면서 보울러는 S&P 지수가 이미 수익률을 30% 초과했고 지수 가치도 과장된 구간에 진입했으므로 현재 폭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 올해 호황을 이어갈지 아니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또는 폭락이 불가피한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죠.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4년도 대미 수출이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무역 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죠. 따라서 최대 대미 흑자, 이 무역 수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무역 수지 관리를 위해서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3조를 일시 차입해서 사용했습니다. 173조로 인해 한은에 내야 될 이자 비용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수 부족 등 우리나라 경제 별로 좋지 않죠.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 통신 등 배당 위주의 종목을 팔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성장 위주의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굉장히 저조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성장 위주의 종목을 사는 현상을 두고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려는 것 아닌가, 외국인들이 성장주 중심의 저가 매수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조동철 원장 등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모방으로 이룬 성장의 그늘이 지금 닥쳤고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노동자본 투입의 전통적 성장 방식이 작동하지 않으며 이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는 불가항력적이며 노동 기여도 몇 년 후인 2023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돌파구는 창조적 파괴에 있으며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 정책을 개선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금천구 등 중저가 지역은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고 강남, 상구 등 핵심 지역들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도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 자금을 얼마나 풀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올해 별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국장이자 헤지펀드 창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팟캐스트 뱅크리스에서 출연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 올해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영국의 스탠다드 앤드 차타드 은행은 CNBC 방송에서 올해 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캔드릭이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그는 올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유입이 24년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정책 변화를 가져오면서 연기금 등 많은 투자 자산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말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앞선 주에는 4.62%까지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약간 진정되면서 4.6%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4.6%대는 굉장히 높은 금리죠. 서부 텍사스 중진유 12월 중순에 배럴당 67불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것이 최근 조금씩 올라서 73불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S&P 500 올해 초 0.6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올해 초 1.34% 상승해서 현재 24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주 강보합세로 마쳤습니다. 현재 온스당 2650불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올 초 들어 상당히 올랐죠. 며칠 사이에 4.33% 상승했습니다. 현재 10만 달러에서 조금 못 미치는 97,600불 수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난 2년간 53% 올랐습니다. 항상 호황 뒤에는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반면에 한국 주식은 작년 안 좋았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 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올해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미국에 대해서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무역 수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세수가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170조의 돈을 빌렸습니다. 세수도 그렇고 KDI 등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올해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투자에 모두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올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5년도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S&P 500 30%, 미국 고배당 ETF 30%, 금 10%, 그리고 암호화폐 30%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작년처럼 매월 초 100만원씩 이런 비율로 나눠서 1월 달부터 투자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작년에는 S&P 500이 35%였고 미국 고배당 ETF가 35%, 금 10%, 그리고 암호화폐가 20%였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 20%, 이더리움 80%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종류도 2개에서 5개로 더 늘렸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해서 리플과 솔라나와 도지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1월 1일 기준으로 S&P 500은 에이스 미국 S&P 500 ETF이고요. 미국 고배당 ETF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1월 초 가격이 이렇고요. KRX 금상품거래소에서 검색한 1월 1일자 금 가격은 128,600원이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의 1월 1일 가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각각 30만원, 30만원, 10만원, 암호화폐는 합쳐서 30만원, 그러니까 각 종목에 6만원씩 해서 1월 초에 100만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리플과 솔라나와 도지코인을 어떤 이유에서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큰 것 순서로 해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XRP라고 말하는 리플, 4위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라고 말하죠. 5위는 솔라나, 6위는 바이낸스 가상거래소에서 만든 BNB 코인, 7위는 도지, 서클사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USDC, 다음 9위가 카르다노, 에이다라고도 불리우죠. 그리고 트론, 이런 순서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5개 암호화폐를 고르는데 제외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계 크립토 화폐입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BNB는 중국계 크립토 화폐입니다. USDC도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자, 이렇게 제외하면서 위에서부터 5개를 고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투자하기를 권했던 거죠. 그 다음 3위부터 5위까지 XRP, 그리고 솔라나, 도지코인, 이렇게 3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자, 올해 매월 초 100만원씩, 이건 꼭 100만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100만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율, 그리고 암호화폐는 30%로 이 5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 6%씩 되는 거죠. 6%씩 투자한 결과를 매월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10월까지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다 현금화할 것입니다. 현금화한 금액과 11월, 12월에 이 30%씩 투자하는 몫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0월까지 투자하고 답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가져온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4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그 반감기에 따른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 아래가 지금 연도죠. 4년 주기로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여기가 1차 사이클이고요. 여기가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 그리고 2023년부터 4차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자, 반감기를 표시해 봤습니다. 1차 사이클에 1차 반감기, 2차 사이클에 2차 반감기, 3차 사이클에 3차 반감기, 4차 사이클에 4차 반감기가 각각 이때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반감기가 지난 뒤 1년 또는 1.5년 후 최고점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락하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약 한 달, 두 달 후에 나머지 코인들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반감기가 4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이로 본다면 이번 4차 사이클의 비트코인 고점은 25년 10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까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10월 말에 모두 팔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트코인은 한두 달 후에 고점이 올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10월 말 전량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로 볼 때 비트코인은 현재 이쯤에 위치하고요. 이 초록색 구간이 가격이 급상승하는 때죠. 과거 얘가 모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10월경 고점을 찍고 약 1년 이상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ETF를 사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과거 추이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필요하죠. 이번 주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한 장면이죠. 야곱은 단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을 도망쳐 오랜 기간 동안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두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형이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분심을 품고 자기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야곱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와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죠.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큰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놔주지 않죠. 그리고는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결국 천사는 악착 같은 이 야곱의 태도에 질려서 마지못해 그를 축복하죠.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각자도 지난 24년 야곱처럼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성치 않고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새로운 해가 돋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올 한 해 새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시며 희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